사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중요 정보들, 프로젝트 현황, 마케팅 진행 상황, 계약 내용, 업무 매뉴얼, 고객 목록, 매출과 지출 내역, 이 모든 걸 5분 안에 바로 찾을 수 있나요? 나도 찾기 힘들고 직원이 필요할 때 직원이 직접 찾을 수 없으니까 항상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면 현재 제대로 된 운영 시스템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보가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직원은 매번 물어봐야 하고 매번 다시 설명해야 하고 회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거는 1인 대표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사업 운영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은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근데 이거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체계를 짜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뭘 어디서부터 나눠야 할지, 프로세스는 어떻게 정의할지 감이 안 오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찌어찌 구조를 짰다 쳐요. 그럼 이제 그걸 실제로 쓸 수 있게 구현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툴을 쓸지, 그 툴에 무슨 기능을 활용할지, 툴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죠.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없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체계를 짠 방식을 설명을 드리고 노션이라는 툴에서 그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업을 딱 8개 영역으로 쪼갰습니다. 브랜드, 제품 서비스, 운영, 마케팅, 세일즈, 재무, 인사, 그리고 업무 매뉴얼과 자료. 어떤 사업이든 결국 이 8개 안에서 돌아갑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업종이 뭐든요. 그리고 이 8개가 모이면 회사 전체가 대표 없이도 굴러가는 하나의 운영체제, 비즈니스 OS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걸 실제 노션 화면으로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즈니스 OS의 첫 화면, 올인원 대시보드입니다. 여기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들, 자주 체크해야 하는 항목들을 모아두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은 각기 다른 모듈들과 연동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해도 여기서 다 표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없는 항목들은 이 각 모듈에서 끌고 와서 자신의 마음대로 대시보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8개 모듈 중에 브랜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떤 고객을 돕는지, 어떤 말투와 이미지로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지 이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고 모두가 볼 수 있게 공유되어야 됩니다. 대표는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매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너무 가볍게 표현하고 누군가는 너무 딱딱하게 표현하고 디자인은 매번 달라지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브랜드 모듈은 우리 회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기준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MBC 페이지입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와 메시지, 그러니까 미션, 비전, 코어 밸류를 한 장으로 정리해두는 곳이에요. 신규 팀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5분 안에 이해하게 만들 수 있고요. 마케팅 문구나 제품 기획, 채용 평가 이런 모든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브랜드의 뼈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는 브랜드가 어떤 느낌으로 세상에 보일지를 규칙으로 고정하는 곳입니다. 로고 사용 규정, 컬러, 타이포,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확실한 기준을 정해두고 모두가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보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요. 모두가 다 참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디자이너가 없어도 외주를 써도 팀원이 바뀌어도 앞으로의 결과물들이 브랜드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은 브랜드 로그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결정과 히스토리를 쌓아두는 기록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지, 그리고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 이걸 바꿨었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었지, 이런 질문에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게 제작된 페이지입니다.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변하고 진화하니까 결정의 맥락이나 큰 변화가 있었을 때를 남겨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회사 소개서입니다. 외부에 보여주는 공식 소개 자료의 원본 저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회사에 대한 한 줄 소개, 문제 해결, 제품 서비스 요약, 고객 사례, 프로젝트 결과, 성과 지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고 웹사이트처럼 아주 쉽게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개 페이지는 무한히 복제가 가능해서 용도별, 거래처별, 상황별로 따로 제작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이 브랜드 모듈을 요약을 하자면 대표 머릿속에만 있던 브랜드 감각을 문서화하고 규칙화하고 기록하고 시스템화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하나를 운영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따라붙는데요. 가격, 판매 상태, 기획과 전략, 디자인 자료,
제작 일정, 상세 페이지, 고객 문의, 개선 아이디어까지 이 많은 정보들은 전부 따로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 모듈은 제품별로 흩어지는 정보들을 한 곳에 묶어서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제품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각 제품의 가격이나 상태, 전략, 디자인, 일정들, 그리고 자료나 고객 문의까지 연결을 해두었고요. 제품 페이지에 들어오면 제품 하나를 운영하는 전체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개별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이 제품 서비스 대시보드에 들어오면 제품 개별적이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한 개발이나 일정들, 디자인 리소스들, 고객 피드백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운영 모듈입니다. 운영은 회사가 실제로 굴러가게 해주는 곳인데요. 프로젝트와 할 일까지는 여러 툴을 이용해서 관리하기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실행에 기반이 되는 본질들, 그러니까 목표나 지표, 그리고 그것들을 보조해주는 루틴성 업무, 회의, 공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해주는 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 모듈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흐름을 한데 정리해서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제작한 공간이 아니라 회사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에는 이렇게 7가지의 페이지들이 있는데요. 먼저 OKR과 KPI입니다. 여기서는 목표들을 세울 수 있고요.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그 아래에 하부 핵심 지표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핵심 지표들은 이렇게 기록하기 버튼을 통해서 현재 수치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사전에 설정한 목표 값을 기반으로 달성률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지표가 달성에 가까워질수록 이 목표도 달성에 가까워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목표 페이지는 프로젝트도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에는 지표 차트가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지표가 지금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프로젝트와 태스크 페이지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보이게 되고요. 프로젝트는 이렇게 타임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요. 표 형태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페이지를 열어보면은 그 아래에 태스크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할 일들을 여기에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스크들의 완료 유무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달성률들이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력한 모든 태스크들은 여기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루틴 페이지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업무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줘야 되는 업무들은 여기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행 완료를 누르면은 루틴 로그를 남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루틴이 언제 실행되었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은 이제 중요한 공지 내용들을 여기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새 페이지를 클릭해서 새로운 공지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페이지 내에서 그 공지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자세히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지들은 작성일 기준으로 캘린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회의 로그인데요. 공지와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게 하나 있다면 회의는 페이지를 추가를 한다면 이렇게 회의를 보다 쉽게 만들어주는 템플릿이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이거에 맞게 회의를 진행을 해주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회의가 진행됐는지, 참여자는 누구인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페이지 안의 내용들을 통해서 논의 내용들은 어땠는지, 어떤 액션들이 오고 갔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 부서 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항목들을 팀 단위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팀이라고 한다면 마케팅 팀을 위한 공지와 회의는 뭐가 있었는지, 마케팅 팀이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뭔지 팀별로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결제보고센터입니다. 직원들이 이제 지출이나 휴가 신청,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다 휘발되고 대표들은 이제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직원들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카톡이나 메신저 이런 것들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우리 제품을 고객에게 발견되게 만드는 일인데요. 근데 마케팅을 감으로만 하다 보면 어떤 콘텐츠가 효과가 있는지, 어떤 캠페인이 매출로 이어졌는지, 어떤 메시지가 고객에게 반응을 얻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번엔 이거 해볼까? 이게 유행이라던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모듈은 채널, 캠페인, 콘텐츠, 광고나 성과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감이 아니라 기록과 데이터로 마케팅을 개선할 수 있게요. 마케팅 대시보드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먼저 이렇게 채널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채널을 열어보면은 그 채널 안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은 뭐가 있는지, 그 채널에서 발행한 콘텐츠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요. 캠페인을 열어보면은 그 캠페인을 위한 기획은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이렇게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캠페인에 포함된 콘텐츠 목록들 이렇게 다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채널, 캠페인, 콘텐츠들을 관리하다 보면은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캘린더로 어떤 콘텐츠들이 어떤 채널에 올라왔는지 한눈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 리소스에서는 이제 퍼널이나 페르소나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서 그 마케팅의 기준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핵심 일정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둘 수도 있어요. 다음은 세일즈 모듈입니다. 세일즈 모듈은 관심 있는 고객을 실제 구매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미 있던 고객들을 더 잘 케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실고객 관리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구매를 하거나 계약한 고객들의 목록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정보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고객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고객과 진행한 계약들은 뭐가 있는지, 고객과 진행했던 미팅 내역들도 이렇게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을 들어가 보면은 그 계약의 완수를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작업들도 이렇게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계약의 진행률, 현황,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한 금액이라던가 결제 정보들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고객 관리 대시보드 들어오면은 고객 목록들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고요. 현재 계약 목록들 현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과 연관된 모든 작업 목록들도 여기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잠재 고객 관리 페이지입니다. 잠재 고객 목록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를 열어보면 잠재 고객의 현재 상태, 업종, 정보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잠재 고객과 진행했던 미팅 내역들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잠재 고객 목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문의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 양식이란 게 있어요. 이 링크를 웹사이트에 올리기만 하면은 잠재 고객들은 양식에 맞춰서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하기만 한다면 잠재 고객 목록에 자동으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견적서 목록입니다. 노션으로 제안용 견적서를 제작하고 링크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된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페이지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견적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무 모듈입니다. 재무는 회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매출이 얼마나 났는지,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어떤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지, 실제로 남은 돈은 얼마인지, 이걸 제대로 보지 않으면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돈이 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최소한 매출, 지출, 고정비, 수익 흐름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무 모듈은 돈의 흐름을 복잡하지 않게 정리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일단 월별 재무 리포트가 있는데요. 매출과 지출을 기록을 했다면 이렇게 월별로 채널별 매출, 제품별 매출, 카테고리별 지출, 항목별 지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별로 총 손익이 얼마인지, 총 매출이 얼마인지, 총 지출이 얼마인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매출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월별 매출 추이는 어떤지, 이번 달 매출 통계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차트를 만들어 놨고요. 매출 채널을 만들어 놔서 이 매출 채널별로 매출 추이는 어떻게 되고 매출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다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아니면은 주간으로 매출을 집계를 할 수도 있어요.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은 카테고리별로 어느 정도의 지출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제작을 해놨고요. 지출도 이렇게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사 모듈입니다. 사람이 한 명만 늘어나도 역할과 기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혼란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직원관리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직원별로 1대1 미팅이나 평가 내역 등 아니면 급여 내역 등을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이 직원 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직원별로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관리자라면 직원 피드백, 급여 내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신청 내역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채용 관리인데요. 채용 중인 포지션이 있다면 여기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채용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를 해둘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지원자의 단계에 따라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원자별로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관리를 따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모듈로는 자료 및 매뉴얼인데요. 이 모듈은 회사의 지식과 자료 저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서류, 반복되는 업무 방법, 내부 교육 자료, 복지나 이 문화 위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직원은 매번 대표에게 물어봐야 되고 대표는 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해야 되죠. 그리고 누군가 퇴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정보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듈은 회사 안에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두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 모듈에 정보를 한번 정리해두기만 한다면 그 지식은 계속 재사용되고 신입이 들어와도 빠르게 적응하고 직원들이 같은 기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8개의 모듈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났는데요. 이 시연 영상을 보고 느끼셨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넘어서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틀대로 그냥 입력만 했을 뿐인데 회사 업무 자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 8개 모듈 안에서 다 작동을 한다.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도 없고 직원이 물어보면 매뉴얼이 대신 답해주고 숫자는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운영적인 모든 업무들은 이 틀에 맞춰서 입력만 하면은 따로 배울 필요도 없이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은 자유로워집니다. 대표님이 없어도 사업이 알아서 굴러가게 돼요. 제가 쓰는 이 비즈니스 OS는 아래 링크에 정리를 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